자, 여기 실력 키우기 문제 요거 풀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요 단어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유리수 얘기였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서 풀어야 될 주관학습이 정수와 유리수 계산까지 해서 자,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리수 부분에서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둬야 될 게, 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정의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여기는 분수꼴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 소수꼴도 있습니다. 분수꼴, 소수꼴. 자, 그래서 자,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도 있었고 소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꼴이죠. 분모가 있으면 분수꼴이에요. 그런데 이 분수꼴, 소수꼴에서 자, 정수꼴도 있었습니다. 정수꼴은 분모가 없고 소수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딱 나타내 보면은 자, 분수꼴 표현, 소수꼴 표현, 거기에 정수꼴 표현인데, 특히나 이 분수꼴과 소수꼴로 나타내는 얘네들을 우리는 자, 요게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했어요. 예, 정수 아닌 유리수. 자, 그리고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건 그냥 정수. 그래서 유리수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조건 하고 수에는 부호가 있었기 때문에 유리수도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정수, 정수 아닌 유리수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히 자, 여기서 강조를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정수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세수가 있는 거예요. 범위 안에서 개수가 유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디와 어디 사이 범위 내에서 자, 유한계. 여기서 유한계라고 하는 말 뜻은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부터 20까지 정수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몇 개다 셀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이 진짜 순수하게 분수꼴 표현되는 거 있었죠. 자,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이놈들은 개수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무한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든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자, 이 개수는 무한계, 개수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하고는 달리 자, 정수하고는 달리 개수가 무진장 많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정수, 정수 아닌 유리수, 유한계냐 무한계냐, 그런 얘기들을 문제에서 보기를 보면서 확인할 거예요. 자, 정수 아닌 유리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분수꼴과 소수꼴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1번 문제 보기에서요. 자, 부호의 사용이 올바른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향상되는 거 있죠. 올라가는 거는 자, 요거는 통상 사람들이 플러스라고 표시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출발 전이라고 했을 때는 자, 이때는 마이너스로 표시해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응? 자, D 이게 마이너스 자, 3이라는 뜻이거든요. day가 그날입니다. day 마이너스 3이에요. D 마이너스 3, 이게 결국에는 3일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일 후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day. 자, 요걸 after 씁니다. 그래서 요걸 읽을 때는 자, 요거는 전이라는 뜻으로 before라고 읽죠. 그죠? 그래서 day after 3 뭐 아니면 day before 뭐 이건 근데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라는 게 의미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3일 전, 자, 요게 3일 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을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통상 영상, 온도가 영상일 때는 플러스, 영하일 때 마이너스죠. 그 몸무게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이건 맞아요. 그죠? 4번이 맞고요. 해적하면 물속이니까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맞죠. 자,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체크를 잠깐 좀 이거 다 집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자, 2번 문제도 이제 이거 한번 딱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정의는 정수에서도 나오고, 자, 이렇게 유리수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2번 문제에서는요, 정수 아닌 유리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순수하게 소수점이 나오는 소수꼴과, 자, 그 다음에 분수꼴하고, 자, 요렇게 두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꼴과 분수꼴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여기, 자, 약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게 있죠. 7분의 21. 이거 그럼 이거는, 자, 정수하는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자, 크게 오산입니다. 왜냐면은, 야는 약분이 되죠. 그 7하고 21로 약분하면 1하고 3이 됩니다. 그러니까 3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약분하고 난 다음에도 분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약분해서 정수꼴 되면은 정수하는 유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약분해서 정수 되면, 자, 이때는, 자, 이거는 정수다. 약분해서 만약에 분수꼴로 썼다 하더라도 약분해서 정수가 되면 그거는 정수다. 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3분의 만약에 뭐 15 이런 것들, 7분의 뭐 14 이런 숫자들, 이거 보면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지만 약분되거든요. 약분해서 분모가 1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분모 1 되면은 정수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했는데, 자, 정수 아닌 유리수만 있는 거는 5번이 되겠죠. 야나 야나 야나, 즉 소수꼴이나 분수꼴로 순수하게 소수꼴과 분수꼴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얘네들이 다 정수예요. 그죠? 얘가 이제 정수가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정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영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정수라서, 자,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죠? 정수꼴과, 자, 분수꼴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면은요. 자, 일단 여기서, 자, 이제 이런 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리수라는 범위에 정수가 들어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정수에는 다시 자연수가 있고요, 0이 있고, 자,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수라는 부분에 자연수가 있어요. 자연수 0, 음의 정수. 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맞아요. 이렇게 모든 자연수라고 해도 자연수가 범위가 작기 때문에 작은 거는 얼마든지 모든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분류를 했을 때, 자, 작은 범위는, 자, 작은 범위 표현이라면, 자, 모든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명 이 자연수는 유리수보다 작은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모든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하고 유리수 했을 때 자연수는 요거는 작은 범위라서, 자, 작은 범위라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0은, 자, 0의 정체를 좀 봐야되면요. 자, 0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정수입니다. 정수다. 정수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에요. 얘는 정수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도 된다. 정수기 때문에 유리수도 당연히 됩니다. 됐죠? 자, 얘는 정수기 때문에 유리수도 됩니다. 다만 0이라는 놈은 뭐가 없느냐? 부호가 없습니다. 자, 0에 요 놈은 부호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0은 유리수가 맞습니다. 0은 유리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수는, 자, 유리수는
0은 유리수고요.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는 0이 아닌 정수인 분수 나타낼 수 있는 수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분자는 정수이고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자, 뭐 굉장히 당연한 말 같은데 또 말로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 것 같은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분자가 정수란 이 말. 그리고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자, 여기서 이게 다른 말로 번역이 되면은 이 분자는 0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자는 0 될 수 있습니다. 좀 잘려버렸는데 조금만 더 바싹 당겨서 씁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분자는 0 될 수 있다. 자, 분자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모는 0 불가.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0이 될 수 있고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즉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리수는 개수를 범위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개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리수는 무수히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있다 하는 요건 틀렸어요. 유리수는 무한계. 셀 수 없이 많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0이라는 놈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모두 아니다. 0은 따로 존재하는 값입니다. 자, 자연수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정수면서 유리수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위에서 유리수의 개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복습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꼼꼼하게 잘 적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 대수관계가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 대수관계를 이렇게 비교할 때요. 자, 이것도 하나 팁을 좀 적어 드릴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대수관계 묻는, 자, 요거 활용 팁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부호를 보고 판단하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쉽게 보고 판단하는 방법 하지만 별거 없고요. 자, 일단은 부호,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부호입니다. 자, 일단 부호 보고 판단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 일단 같은 부호일 때, 부호가 다르면은 부호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만약에 부호가 같을 때, 같은 부호라면. 자, 그러면, 자, 같은 부호라면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자, 양수로 나와 있을 때는 절대값 숫자죠. 큰 거. 큰 게 크다. 음수로 나오면은 이 숫자 절대값 큰 게 오히려 작다. 자, 이건 우리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고 얘기 쓰는 게 아니고 한번 좀 이제 상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거는 부호 보고 판단. 1번은 부호 보고 판단이에요. 1번은 부호가 먼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호고 2번하고 3번은 같은 부호예요.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뭘 보고 판단하면 됩니까? 그렇죠. 절대값 큰 게 크다. 이거 그래서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이것도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이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큰 게 더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4번은 부호 보고 판단하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맞죠? 부호가 달라요. 이거 부호 보고 판단해요. 5번도 그냥 부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이렇게 적은 게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예요. 자, 분수 두 개. 분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는지 기억나죠?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지분자 넘분모 곱이에요. 자, 지분자 넘분모 곱해서 크기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분수가 만약에 두 개로 나오게 되면 지분자랑 넘분모 곱해서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분수가 만약 3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분수가 만약 3개 이상 나올 때예요. 자, 이렇게 3개 나오거나 4개 나오거나 3개 이상이 나올 때는 요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지분자 넘부모 곱하는 거는요 2개일 때만 가능하거든. 근데 분수가 막 3개 나왔고 4개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일일이 지분자 넘부모 요거하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 하자 그랬어요? 대충 소수 대충 소수값 계산하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잘 뭐 끝까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비교할 만한 숫자 있는 데까지 여기 대충 소수값으로 계산하자. 그래서 소수값 계산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었죠. 자, 만약에 이제 부호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스 7분의 5가 있고요. 마이너스 8분의 7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1분의 9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숫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한 16분의 얼마 할까요? 16분의 한 13 정도 할까요? 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누가 제일 크냐 작으냐 크기를 비교하래요. 일단 내가 일부러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주고 전부 다 마이너스를 썼어요. 자, 마이너스를 쓴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마이너스를 썼다는 것은 절대값이 큰 게 오히려 작다 이 얘기가 될 것이고, 자, 부호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면 플러스가 크고 마이너스가 작다 이렇게 될 것인데, 자, 우리 그거 나중에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와,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오늘 그럼 굉장히 혼나기 싶은데요. 서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은 잘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장난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알아볼 수 있는데.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필기가 아닌데 그거는. 서목은 오늘 또 걱정이네요. 매번 걱정이 많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빨리 구해보세요. 이목은 빨리 구해보세요. 야, 이게 대충 얼마 나올까 묻는 거지. 다 0점 얼마야. 내가 1점 얼마도 안 줬지, 그지? 빨리 해봐. 빨리 계산해봐. 그러니까 대충이야. 끝까지 못 가. 이거 떨어지는 숫자도 없거든. 그지? 그냥 빨리 계산을 해봐요. 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거는 5 나누기 7 하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얼마나냐? 마이너스 0.7 뭐 한 1 정도 나옵니다. 뭐 7 얼마 정도 나와요. 자, 이거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5하고 7하고 이거 빨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 하고 난 다음에 점 해가지고 여기 77 49.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머릿속에 암산이 되어주면 0 붙이고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빨리 계산해 보면요. 자, 요것도 해주면 얼마 정도 내요? 자, 요거는 7 나누기 8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0.87 정도 나와요. 뭐 뒤에 얼마 나올지 계속 가. 뒤에 얼마 나올지 몰라도 최소한 얘가 이제 한 2자리 정도 비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왜 2자리를 비교하냐면은, 자,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 나누기 11을 합니다.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얘도 0.8 얼마가 나와요. 얘는 81 정도 나옵니다. 뒤로 계속 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자리만 해서 딱 끝날 것 같으면은 한 자리만 하셔도 되는데, 여기 8자리가 이렇게 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지막 것도 계산해 주시면은 13을 16으로 나눕니다. 이것도 0.8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0.8 1 나옵니다. 야, 이제 문제는 야가 크냐 야가 크냐야. 와, 얘는 8일 이것도 끝이 이렇게 안 나요.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픈 거야. 맞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야, 얘는 확실하게 0.87이야. 그럼 얘가 제일 커. 얘는 0.7대야. 얘가 제일 작아. 순서가 매김이 되는데. 그러니까 0.8까지만 계산해가지고 얘도 0.8, 0.8, 0.8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0.81 하면서 둘째 자리까지 계산했어. 둘째 자리까지 계산했는데 둘째 자리조차 같게 나오잖아. 그죠? 맞지? 그럼 여기서 새롭게 나누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순간. 자, 어차피 얘네들 순서만 매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2개가 딱 남았을 때는 이렇게 지분자 넘부모 곱해도 돼요. 근데 2자리씩 곱하는 게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나누기를 시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나누기를 한번 시도를 해 주시면은 요게 얼마까지 나오냐면요. 여기 나누기를 조금 하다 보면 그럼 3자리까지 한다 하면은 8일 2 얼마 이렇게 또 나와요. 뭐 끝날지 모르겠는데 8일 2 정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9하고 11 자를 해주면은 요거는 8일 8이 나옵니다. 여기는 8일 8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 분명 이런 건 암산을 못했겠죠, 그죠? 그럼 옆에 계산하는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요까지 가다가 멈췄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기를 얼마나 빨리 잘 해주느냐가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최대 관건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순서 매김을 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자, 문제 풀 때 이렇게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몇 개 나오는 거 이런 걸로 문제가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요거 메모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나누기 해서 소수로 딱 떨어질 수도 있고 딱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기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데 자, 일단은 소수 점 아래 자, 이렇게 같은 위치까지 일단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직접 나누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누기를 직접 해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 좀 이따가 요거 자 쓰는 거는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필기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5번부터가 진짜예요. 자, 이제 간은 다 봤고 자, 이제 5번을 보시면 정수의 개수를 찾아라. 자, 정수 개수 찾기가 나옵니다. 이거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게요. 정수는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정수의 개수 찾기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수의 개수를 찾아라 그랬을 때는 자, 이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어떤 건지 기억나나요? 얘기해봐 주네요. 어떤 세 가지 정수 개수 찾는 게 있었죠? 응? 어허. 여기서 나와야 될 말이 있잖아요. 둘 다 포함, 둘 다 불포함. 이거죠. 정수의 개수를 찾는 게, 자, 둘 다 포함이 될 때가 있고, 둘 다 불포함이 될 때가 있고, 경계가 둘 다 불포함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둘 중 하나 포함이 될 때가 있고. 자, 요렇게 세 가지 경우야. 맞지? 그러니까 둘 다 포함이 돼버리면은 두 수 차에 1 더하면 되고요. 만약에 둘 다 불포함이 되면은 두 수 차에다가 1 빼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수 차에다 1 더하거나 두 수 차에다가 1 빼기를 했습니다. 두 수 차에 1 빼기. 이렇게 두 수 차에. 자, 그리고 둘 다, 자, 포함이 되거나 둘 다 불포함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와요.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사이,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익하면은 둘 다 불포함이잖아요. 이미 경우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면 둘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둘 중 하나 포함하면은 뭐 이상, 자, 그 다음에 뭐 미만, 이런 식으로. 이상, 미만. 혹은 초과,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둘 중에 등호가 하나만 들어가요. 요때는 두 숫자 그대로 쓰면 돼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둘 다 포함이야. 그런데 있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수의 개수를 찾아오니까 얘가 도대체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는가 정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분수를 보고 자, 이렇게 분수 보고 자, 위치 찾기 할 때는 자, 수직선상에 위치 찾기 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대분수로 고칩니다. 자, 이 방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이제는 이 얘기가 오늘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건 이 얘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할 일이 없어져요. 이제 그 다음 계속 다 나가야 되고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얘기는 시험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다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꼼꼼하게 하는 케이스 보는 거는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방법을 확실히 익혀두셔야 됩니다. 대분수로 고쳐요. 대분수로 고쳐서 자야 이 자연수 부분 있잖아. 자 부호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자연수 부분이 속하는 자 위치 요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대분수로 고치고 대분수로 고치면 자연수하고 분수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자연수 부분이 속하는 위치 요거 파악하셔야 자 분수를 딱 보고 이 자연수 부분이 어디에 속할 것인가 대분수로 고친 다음에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지금 주어진 문제가 자 요거예요. 일단 얘는 야를 소수로 바로 고칠 수도 있어요. 이게 봐봐. 얘를 바로 2로 나눠가지고 소수로 고칠 수 있는데 막 안 나눠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걸 대충 고치면은 마이너스 3과 2분의 1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2분의 1 된다 이 말이군. 자 이게 어디에 속하는 숫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과 자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이쯤 어딘가에 있는 숫자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2분의 1의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3분의 13입니다. 3분의 13은 4와 3분의 1 정도 남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얘는 4와 3분의 1 위치에 있으니까 자, 4와 3분의 1. 그러면은 4하고 5 사이에 세 등분한 것 중에서 3분의 1 위치 이렇게 찾았거든요. 요 수가 자, 요 수가 요 위치에 있게 되고 요 수가 요 위치에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4까지 이 영역에 속하는 숫자를 찾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개수가 직접 세도 될 만큼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정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 다 포함되는 상황이야. 맞지? 분수는 포함이 안 될 수 있지만은 자 정수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 둘이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자, 둘 다 포함되는 상황이니까 이 두 수 차에 1 더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두 수 차는 4하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겁니다. 두 수 차라는 것이 이렇게 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 더하시는 게 두 수 차에 1 더하기 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8개가 나오죠. 알겠어요?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둘 다 포함되는 것까지 이렇게 자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수직선상에서 아까 방금 했던 걸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혹시 안 돼 있으면 6번 문제를 잠깐 해봅시다. 잠깐만요. 자, 이제 여러분들 6번 문제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이 수직선에서 자, 일단 먼저 숫자를 대응되는 숫자 찾는 게 이게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거 대부분 어디서 실수하냐면은 양수에서는 별 실수를 안 해. 근데 음수에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 자, 일단은 대응 숫자 찾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자, 두 수 사이에 있으니까 이 대응 숫자는 대분수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대분수꼴 표현입니다. 자, 대분수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한다. 그러니까 가분수 이런 게 아니고 대분수꼴이에요. 소수로도 표현하지 마시고요. 대분수꼴로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대분수꼴 표현할 때 부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있죠? 절대값 작은 숫자를 자연수 자리에 위치를 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1과 잘 생각하거든. 여기서 자, 이 B 같은 경우에는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1과 2분의 1 이렇게 잘 써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요 놈을 선택을 했어. 야를 선택하다 보니까 1과를 잘 선택을 해.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수 부분이 자 앞에 여기 3이 있어요. 그럼 3을 선택을 해. 그래서 안의 3과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거 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쪽에 오다 보니까 약을 선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부호 잘못 봤어요. 이런 소리를 해. 그거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예 의도적으로 자 절대값 작은 수가 자연수 된다. 자연수 부분. 자, 일단 적은 수, 절대값이 작은 수가 자연수 부분이 됩니다. 자연수 부분 됩니다. 절대값이 작은 수를 찾아야 돼. 걔가 이제 자연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는 자연수가 아니고 음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면 정수분, 음수로 만약되면 이걸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부분 혹은 정수 부분 된다. 자, 그리고 자, 요거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분수로 표현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니까 자, 분수 표시를 위해서 일단은 몇 등분, 몇 칸으로 나눠졌는지, 그리고 몇 칸 앞으로 갔는지. 이렇게 해서 분수 표시를 합니다. 이때 또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또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음수 부분이에요. 이게 항상 음수 부분 때문에 문제거든. 음수 부분 때문에 내가 나갔는지라고 표현했거든요. 음수 부분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절대값 작은 수 쪽에서 자, 절대값이 작은 쪽에서요. 절대값이 작은 쪽에서 몇 칸 앞으로 가는지. 자, 절대값이 작은 쪽에서 몇 칸 진행했는지. 이게 음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걸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그럼 볼게요. 요까지 일단 요걸 메모를 하세요. 자, 잘 쓰는데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중학교 시험이라서 이거 한 개 틀렸다고 해서 인생에 뭐 달라지는 거 없죠. 그죠? 근데 고등학교는요. 한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 있다 등급이 달라져요. 등급이 달라지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이름이 달라져 버려. 특히나 자, 이게 이제 등급으로 학교를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보세요. 야는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마이너스 1 요 놈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절대값이 작은 수, 얘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과 몇 칸 나눴죠? 3칸 나눴거든요. 3분의. 근데 몇 칸을 갔어요? 여기서 얘를 볼 때는 한 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칸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갔구나. 그렇게 선택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여기는 한 칸밖에 이 두 칸으로 나누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별로 안 어려워서 그런데 자, 내가 숫자를 조금만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만약에 5하고 6이 있고요. 자, 여기를 읽고 싶습니다. 뭐라고 읽으면 돼요? 자, 5하고 6이 있고 여기 뭐라고 읽으면 돼요? 5하고 6이 있어. 자, 일단 그럼 이 숫자는 얼마겠니? 자, 자연수는 5와 그지? 몇 칸으로 나눴어요? 하나, 둘, 셋, 6까지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네 등분되어 있어요. 자, 4분의. 이거 한 칸을 작은 데서 한 칸 앞으로 간 거지. 그지? 이거 4분의 1이야. 되니?
이거는 양수니까 괜찮아. 자,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자, 요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숫자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묻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여기를 딱 물어. 아까 위치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맞죠? 근데 아까는 어디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우리가 읽었어요. 왜? 지금 어쨌든 작은 쪽에서 읽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읽어야 돼요. 어디서 읽어야 됩니까? 자, 이것처럼 얘 위치처럼 여기서 읽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억울하게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때는 여기가 아니다. 야를 선택해서 읽어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5와 자, 4칸 나눈 것 중에서 몇 칸 갔어요?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간 거야.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양수를 읽을 때 하고 음수를 읽을 때 방향이 달라지죠. 그죠? 네, 그 점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값이 작은 수. 그래서 읽을 때도 음수 부분 요것 때문에 문제라서 절대값이 작은 쪽에서 무조건 읽어야. 작은 데서 읽어야. 작은 데서 몇 칸 쭉 진행하자는가. 이렇게 파악을 하신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는 이 숫자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야랑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더하기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2 하고요. 더하기 1과 2분의 1 하고요. 3과 2분의 1 하고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하는 거예요. 물론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는 내가 괄호를 원래 안 씁니다. 이거는 부호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보여주려고 내가 괄호를 쓴 거예요. 요 숫자. 요거는 괄호를 써서 나타내야 돼요. 근데 맨 앞에 쓸 때는 괄호 또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부호가 맨 앞에 있을 때 괄호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뭐부터 하는 게 좋으냐면 야부터 하는 게 좋아요. 왜? 부모가 같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분수 계산. 아니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죠. 부모 같은 거는. 얼마예요? 얘가 5예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자 3분의 2. 자, 따라서 이게 5가 되니까 이건 결국 5 마이너스 1과 3분의 2. 자, 이거 답 얼마예요? 3분의 10. 자, 요거 딱 하시면은 우리는 이제 답 쓸 때 대분수 안 씁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15고 얘는 3분의 자, 요거 계산하시면 5가 돼요. 그래서 3분의 10이라는 답. 항상 이제는 답을 가분수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되셨으면은 자, 요 위로 가서 자, 이거 7번 문제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소속 찾는 거. 자, 분류표에 소속을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요거는 음의 정수입니다. 여기서 쓰는 거는 자, 음의 정수. 요건 최종 범위예요. 야는 약분하면은 얼마하고 똑같아요? 2하고 같죠? 네, 얘는 약분하면 2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양의 정수입니다. 자, 그래서 음의 정수, 양의 정수. 그래서 자연수는 아니지만 정수고 유리수다. 이거는 양의 정수라서 자연수가 맞다. 그런데 A를 보자. A는 자연수가 아니다. 그 정수도 아니다. 근데 유리수다. 따라서 A는 자, 이걸 우리는 정수 아닌 유리수. 자, 정수 아닌 유리수. 소위 순수한 소수꼴, 분수꼴이에요. 분모가 살아있거나 소수점이 살아있거나. 따라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4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약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하고 같아요. 그게 정수고요.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5번 같은 표현이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약분을 안 해요. 응? 저랑 분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2분의 10은 이거는 정수가 맞죠? 5니까 정수가 맞아요. 근데 지금 본 것처럼 2와 2분의 10이란 이거는 이런 수표현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수표현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됐으면 이 수 표현 자체적으로 이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 대분수는 반드시 자연수하고 뭐로? 진분수로 표현되는 거야. 맞지? 진분수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2분의 10을 옆에다가 2와 2분의 10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건 수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이걸 정수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수가 맞지만은 얘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따라서 얘는 어디에도 분류를 못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8번. 자,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점에서 거리가 3대는 대응하는 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대응점을 찾는데 자, 여기서 거리 얼마인 점을 물으면요. 좌우 두 군데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일단은 가운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3 떨어진 데가 있고 왼쪽으로 3 떨어진 데가 있죠. 맞죠? 그래서 3 큰 수, 3 작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만큼, 자, 3만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좌우로 3만큼 큰 수가 있고 3 작은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3칸 차이 나도록 딱 그리시면 돼요. 그 3칸 차이 나도록 그리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3만큼 하니까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3칸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두 수를 구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거리가 얼마인 하면은 거리 얼마인 하면은 항상 좌우로 두 군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 군데 생각하고요? 두 군데가 있다. 큰 수, 작은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뭐 당연히 아는 얘기 같지만은 한 군데만 쓰고 나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수직선에 마이너스 8에 대응되는 점은 A다. 3에 대응되는 점이 B다. 가운데 있는 점. 자, 이걸 우리는 중점이란 말을 씁니다. 중점이라고 적을게요. 중점. 두 점의 자, 정중앙을 말합니다. 자, 두 점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두 점 사이라고 고쳐주시면 좋겠네요. 이 말이 더 자연스럽네요. 자, 두 점 사이 정중앙 위치. 어떻게 찾냐? 더해서 2로 나눕니다. 자, 정중앙 위치를 찾는 방법은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2분의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문자로 써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말로 더해서 2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8하고 자 3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정중앙이 어디쯤 나오면 될까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찾아라 이 얘기인데 이때 이 점의 위치를 만약에 지금 M이라고 했으니까 M은 더합니다. 2분의 자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자 마이너스 8하고 3을 더합니다.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이 수를 찾으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정수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자, 이 대응하는 점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 m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운데 있는 점의 이름이 뭐라고요? 중점. 정중앙 위치를 우리는 중점이라고 그러고 더해서 2로 나눠서 구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옆에 11번이 바로 있어서 11번으로 갈게요. x와 y의 절대값이 같고 이제 여기서 봐. x가 크대. 자, 절대값 갖고 x가 크대. 자, 그러면 큰 게 뭐가 되겠어요? 큰 게 양수겠죠. 자, 그럼 x가 양수가 되고 y가 음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점 사이 거리가 이겁니다. 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값 같은 수는
누구를 절대값 같은 수, 절대값 순수가 아니고 절대값 같은 수는 자 누굴 기준으로 양쪽에 있어요?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양쪽에 위치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걸 그냥 구하는 방법을 외운다 해버리면 정확한 이해가 안 되니까 응용되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거든요. 절대값이 같은 두 수는 결국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0을 기준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절대가 같은 수는요. 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이 수가 0을 기준으로 있을 때가 절대값이 같은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하고 여기 있는 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절대값이 같은 두 수 사이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바로 두 점 사이 거리 반값이 뭐가 되느냐?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이까지가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죠? 요게 절대값이거든요. 0에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이거든. 이거는 두 점 사이 거리예요. 자, 이제 요거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요만큼은 이 둘 사이 거리입니다. 둘 사이 거리. 그 다음에 0에서부터 거리,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0에서부터 거리, 요걸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자, 두 점 사이 거리의 반이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의 반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절대값이 됩니다. 두 점 사이 거리의 반. 그러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네. 3분의 14의 반은 얼마입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약분해서 얼마가 돼요? 3분의 7이 됩니다. 자, 3분의 14의 반이니까 반은 2를 나눈다 혹은 2분의 1을 곱한다. 자, 원하는 대로 문제를 푸시는데 결국엔 곱하기로 계산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물어보자. 준우야. 3분의 5라면 반이 얼마니? 3분의 5의 반은 얼마니? 6분의 5가 돼. 그러니까 짝수는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3이면 반에서 7 이렇게 해서 3분의 7 이게 되지만 홀수는 0.5를 못 쓰거든. 그러니까 정수로 딱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3분의 만약에 5의 반이다 라고 하면은 2분의 1을 곱해서 6분의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두 점 사이 거리의 반값이 절대값이에요. 사이 거리 반값이 절대값이라는 거 이 그림에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점 요게 둘 사이 거리예요. 이거에 딱 반되는 것이 0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부른 거예요. 0에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부른 거야. 알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자 만약에 같은 두 수 나왔을 때 사이거리가 10이야. 그럼 누구니? 사이거리가 10. 예? 사이거리가 10이야. 그럼 누구야? 5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 읽으시면 돼요. 사이거리가 50, 25, 마이너스 25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딱 봤을 때 딱 반 하면은 사이거리 반값을 딱 읽으면은 그게 절대값 하나. 그럼 하나는 플러스에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에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10번, 12번이 나오는데요. 10번 문제는 자, A 절대값은 2고 B의 절대값은 5다. 최대값은 와, 이런 문제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와요. 자, A의 절대값이면 A는 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B는 5가 될 수도 있지만은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언제 나오냐?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양수 더하기 양수가 제일 크겠죠? 맞나요? 자, A 플러스 B의 최대값만 나오는 게 아니고 최소값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소값은 음수하고 음수를 더하면 제일 작게 나오겠죠. 맞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직접 다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얼마가 됩니까? 따라서 요렇게 되는 경우니까 2 더하기 5는 해서 7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는 해서 마이너스 7이 최소값이 이렇게 될 겁니다. 요까지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추가 문제입니다. 만약 이때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a-b입니다. 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요. a-b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 경우에 빨리 구하세요. 요거 나왔을 때 a 플러스 b는 그냥 양수 음수. 자, 그래서 양수하고 양수, 음수하고 음수 이거 바로 판단했잖아, 그죠? 합이라서 이거는 사실 요렇게 바로 판단할 수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이게 차야. a 마이너스 b야. 이래 놓고 최대값, 최소값을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도 7이랑 마이너스 7 아니에요? 아니지. 맞아. 미안해.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가 맞아요. 최대값 제일 크게 나오려고 하면 어쨌든 양수를 만들어야 되지.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앞에는 양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뒤에 누가 들어가면 플러스가 나옵니까? 음수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요 경우가 양수, 자 A 2하고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역시나 7이 됩니다. 되게 똑똑해요. 오, 야, 그래도 7 아니까 바로 그래도 7입니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음수, 최소값은 무조건 음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음수에, 자, 음수 마이너스 양수를 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봐요. 자, 음수,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3이 2죠.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양수, 양수니까 B는 5를 써버립니다. 플러스 5를 써버려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7이에요. 왜? 마이너스에 양수하면은 그대로 마이너스 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음수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선택되는 게 얘는 그냥 양수, 음수 더하면 되지만 양수의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양수의 음수 요렇게 해서 자 판단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이거였으면 그래도 이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A 곱하기 B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자, 세 가지예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곱하기 B. A 나누기 B는 의미가 없고요. 요거는 10 마이너스 10. 최대값이 나오려고 하면요. 자, 이거는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양수 나오려고 하면 2 곱하기 5로 가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마이너스 5가 돼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가든 얘는 10이 나옵니다. 최소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5가 되던가 부가 서로 다르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거는 곱하기로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뭐예요?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최대값은 양수 나오게 만들고 최소값은 음수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는데요. 자, 이거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요, 철저하게, 자, 이 정의를 잘 따라가야 돼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요만큼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돼요. 요거는 점으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요거 위에 걸 봐야 돼. 그러면 절대값이 누구를 쓰라고요? 큰 수를 쓰래요. 그럼 여기 누가 되겠습니까? 3분의 2가 커요? 2분의 5가 커요? 네, 2분의 5가 커요. 2분의 5는 요거는 2점 얼마 나오잖아. 그죠? 이건 0점 얼마고. 그럼 요게 숫자가 2분의 5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7하고 이제 이 연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야하고 야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짝대기 연산이니까 절대값 작은 수예요. 그러면 4분의 7이 절대값 작습니까? 2분의 5가 절대값 작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렇게. 이거는 철저하게 정의대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약속이 시험에 역시나 잘 나옵니다. 자, 심중은
좀 덜한 것 같고요. 예. 1중은 요 정도 좀 연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면 학교 바로 가죠. 학교 가고 나면은 이제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특히 그 뭐 학교에서 나오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외부 지문 그리고 이제 수행 평가가 영어 같은 경우 뭐 하시다 보면은 얘기 들어봤겠지만 뭐 글 써가지고 영어로 발표하는 것들이 꼭 나오거든요. 항상 그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공통사항이거든요. 그 글 써서 발표하는 거 외워서 발표하는 거 영작으로 그 수행 평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 것도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겠고 자 요거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 정의에 의한 문제까지 잘 풀어주시면 돼요. 요까지 되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